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7쪽 탄력성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실패를 한번 보시죠. 지난주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내용이 이제 수요공급 이론이었습니다. 수요공급 이론은 순서 5가지, 공부 5가지를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이었습니다. 유량과 저량. 두 번째 보실 내용이 이제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의 변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가 이제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지난주 마지막으로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제. 그리고 이제 오늘 하실 내용이 균형하고 탄력성이에요. 탄력성과 균형. 순서를 좀 바꿔서 탄력성과 균형.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들면 15쪽부터 한 30쪽까지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한 15페이지 정도 수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했던 제일 첫 페이지, 그러니까 15페이지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복습을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 가장 잘못된 습관인데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복습을 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복습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 대학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제 교수님이 아니면 쌤이 시험 범위를 적어줍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는 그날 수업했던 제일 첫 페이지를 펴요. 그 첫 페이지를 펴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일을 했던 내용이래. 근데 왜 봅니까? 처음을. 그러면 처음이니까 본대요. 처음이니까. 이유는 없고.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복습 습관인데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었고 이해한 내용도 있을 거고 이해 못한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해한 내용들은 아마도 이 수업이 오늘로 끝이 아니고 1월 달에 또 반복되고 3월 달에 또 반복되고 5월 달, 7월 달, 9월 달 매주 홀수 달에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해했던 내용들은 다음 수업 과정에서 이해될 확률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정리하셔야 될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 안 됐던 내용들 위주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책상 제일 앞에다가 적어주세요. 책상 제일 앞에다가 순서 처음부터 복습하지 말자.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한 거 또는 중요한 거 위주로 복습을 하자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왜 적어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할 때는 제일 첫 페이지를 펴놓고 복습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지. 뒤늦게. 맞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하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지난주 수업했던 것 중에 이제 유량과 저량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알고 있단 말이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보니까 이건 대충 이해가 돼. 근데 집에 가서 유량과 저량을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는 것도 복습하면 안 되나? 되지. 당연히 되지. 근데 그걸 하다가 정작 이제 자기가 수업 시간에 못했던 거 예를 들면 대체재 보완제 쪽이 조금 이해가 덜 됐다는 거지. 그럼 대체재 보완제 쪽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유량 저량하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까지 복습을 하다가 문제는 지쳐서 잠이 든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실컷 이제 복습할 시간을 혼자 할애를 했다 하더라도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못 본다는 거지. 그런데 처음부터 보다가 그만하자 하고 복습을 갖다가 이제 정작 중요한 건 못 보고 이해 안 됐던 거 못 보고 복습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수업을 3시간 했는데 집에 가서 복습을 3시간 하고 있다. 이 잘못된 복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업을 3시간 했으면 집에 가서 복습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1시간 만에 복습을 끝내겠다 라는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을 해보면 지금이 딱 한 3, 4분 하면 복습이 사실은 끝나거든요. 저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드리니까. 일단 듣습니다. 일정 기간 개념이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 개념이 저량이에요. 기간, 유량, 시점, 저량. 유량과 관계되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임대료와 지대, 그 다음에 소득, 수익, 그 다음에 주택거래량, 국민 총생산, 동네 총생산,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 유량이에요.
저량은 어떤 거 있느냐? 가격, 가치, 지가. 기억나세요? 예.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거는 유량과 관계되는 변수들과 저량에 관계되는 변수들을 기억하시자. 두 번째,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지만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 보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지만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 보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1년 동안 몇 개가 신규로 건설이 되고 그 중에는 몇 개가 미분양되었다 이렇게 나왔다면 몇 년 동안 신규로 건설된 거 보이시죠? 이게 유량의 공급이에요. 그 중에서 미분양된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요 숫자에서 그거 빼고 나머지가 유량의 수요가 됩니다. 하나 더, 현재 우리나라에 주택이 몇 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개가 공실 상태에 있다, 공가 상태에 있다 한다면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요 주택량이 저량의 공급량이에요. 그 중에서 공가 상태에 있는 거를 이 숫자에서 빼고 나머지가 저량에서 수요된 거지. 이게 유량과 저량은 끝입니다. 복습 끝.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보겠습니다. 자,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예요.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해당제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수요의 변화예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가면 수요 증가, 좌측으로 가면 수요 감소.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수요 곡선 우측으로 가는 거 찾아라, 좌측으로 가는 거 찾아라 할 때는 절대로 뭐가 나와서는 안 되냐면 아파트 가격이 나와서는 안 돼요.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곡선상에서 점을 움직이는 요인이지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하는 요인은 아니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제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레인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레인, 2번 레인, 3번 레인, 4번 레인이에요. 1번 레인이 소득, 2번 레인이 수요입니다. 소득, 수요. 3번 레인이 X제 가격, 4번 레인이 Y제 수요입니다. 레인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득, 수요, X제 가격, Y제 수요. 자,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정상제예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열등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정렬중 그랬었어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도 정상제, 소득 감소, 수요 감소도 정상제. 반대로 소득 증가, 수요 감소는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는 열등제. 크기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크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뭐 해라? 무시해라. 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X제 가격과 Y제 수요인데요.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대체제예요.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보완제고요. 그래서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요가 증가되면 대체제, X제 가격이 하락할 때 Y제 수요가 감소돼도 대체제,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요가 감소되면 보완제, X제 가격이 하락할 때 Y제 수요가 증가되면 보완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차의 대보독이라고 그랬죠. 교차란 말을 쓰려면 일단 한 놈은 가격이 뜨고 나머지 놈은 수요가 뜬다. 여기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그랬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수업이 끝이 납니다. 복습은 이렇게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소득 수요, X제 가격, Y제 수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도, 요거 같은 방향 정상제, 반대 방향 열등제, 요거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지난주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은 꼭 동영상으로 수업 들어주시고 내용 빨리 보충시켜 주셔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보충할 때 2차는 보충할 필요 없어요. 2차는 뭐 1월 달에 들으시면 돼요. 1차만이라도. 개론민법이라도 혹시 앞에 안 들으신 부분이 있다면 꼭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이제 탄력성하고 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진도 막 빼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먼저 탄력성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요, 가격 탄력성인데 일단 탄력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탄력성은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나 오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나 오느냐. 그럼 지금부터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극을 10% 줬어요. 반응도 10% 왔네요. 그럼 탄력성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그럼 탄력성 1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됩니다. 탄력성 1이 의미하는 바는 자극을 준 만큼만 반응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중요합니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단위 탄력.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1이다라는 의미이고 자극을 준 만큼만 반응이 오고 있다라는 의미이며 탄력성의 기준은 항상 1이에요. 탄력성의 기준이 1이다. 왜 1인지 살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극을 10을 줬는데 반응이 20이 오고 있다. 탄력성 값은 10분의 20에서 2가 돼요. 2. 2는 1보다 크죠. 우리는 이것을 탄력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력적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의미이고
자극 준 것보다 반응이 더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반응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를 가지고 탄력과 비탄력으로 판단한다니까. 다시 가볼까요? 자극을 10을 줬어요. 반응이 5% 오고 있어요. 5%. 10분의 5는 0.5잖아요. 그죠? 0.5는 1보다 작지. 그럼 요거는 이제 비탄력이라 그래. 비탄력.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탄력성의 기준점은 1이다. 1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이고 1일 때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1보다 크면 탄력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다. 근데 간혹 시험에서는 1을 생략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서. 탄력성이 크다 그래요.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탄력. 그냥 시험에서 그냥 무작정 그냥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다. 그럼 뭐? 비탄력. 이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를 갖다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2년 3년 한 사람한테 가서 가격탄력성은 뭐랑 비교합니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탄력성이 크다는 말이 뭐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 많다고.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탄력성이 작다는 말이 뭐보다 작다는 얘기입니까? 물어보면 뭔지 몰라요. 다시 강조합니다. 자극 준 만큼만 반응 오는 경우로 탄력성 뭐? 1. 뭐라고 올린다? 단위 탄력.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래서 뭐? 탄력. 탄력성이 작다는 말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럼 뭐? 비탄력. 근데 탄력성 종류는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극과 극. 극과 극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극 10 줬을 때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응이 하나도 없다. 10분의 제로. 10분의 제로는 그냥 제로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불러요. 완전 비탄력. 계속 갑니다. 자극 10에 반응이 뭐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건데 무한대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무한대라고 읽거든요. 예. 그럼 탄력성의 값이 무한대가 나와요. 1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거든.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탄력성의 종류 5가지가 지금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극 준 만큼 반응 와서 탄력성 1, 단위 탄력. 자극 준 것보다 반응이 많이 와서 탄력성 1보다 크다, 탄력. 자극 준 것보다 반응이 적게 와서 탄력성 1보다 작다, 비탄력. 자극은 줬는데 반응이 전혀 없다,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 자극 줬더니만 반응이 무한대로 오고 있다, 탄력성의 값이 무한대다, 그래서 완전 탄력.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어디다 적용해야 되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이제 나오는 거야.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어떤 자극을 주냐면 가격이란 자극을 줘요.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그럼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가격을 10% 변화시켰는데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10% 변화했다. 그럼 단위 탄력. 가격을 10% 변화시켰더니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20% 변화했다. 그러면 탄력. 가격 10%,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가 5%다. 그러면 비탄력. 가격 10%,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가 0%. 그러면 완전 비탄력. 가격 10% 변화시켰더니만 수요량의 공급량의 변화가 무한대로 변하더라. 그럼 이것은 완전 탄력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놔주면 참 좋은데 갑자기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하지 않고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수평이다, 수직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직 안 배우셨는데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좀 더 배웁니다.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와주면 참 좋은데 물리적 공급 곡선은 그냥 시험에서 수직이라고 나와버려요. 근데 수직과 완전 비탄력이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직을 완전 비탄력이라고 읽고요. 가파르면 비탄력이라고 읽어요. 완만하면 탄력이라고 읽고요. 수평이면 이걸 완전 탄력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탄력성과 기울기는 경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뇌를 거치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완전 탄력인데? 이거는 완전 비탄력인데? 이건 비탄력인데? 이거는 탄력인데? 이런 말이 바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한번 보시죠.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기울기를 4개 기울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기울기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기울기는 완만한 기울기. 완만하게 그리고 두 번째 기울기는 조금 가파르게 그리겠습니다. 가파르게. 세 번째는 기울기를 수평으로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으로 하나 그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탄력이다, 완전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읽는 방법. 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한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등산객이에요. 등산하는 사람. 등산객이다. 그 등산객을 이게 등산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등산로.
등산로 출발점에다가 딱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4개.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자극이에요. 자극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뭐를 지켜보는 거예요?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반응 많이 오면 뭐라 그래요? 탄력. 반응 적게 오면 비탄력. 반응 안 오면 완전 비탄력. 반응 엄청나게 오면 완전 탄력. 제가 중요한 건 반응이라 그랬어요. 반응이 얼마나 오느냐를 가지고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판단한다. 자, 그럼 보세요. 등산객을 완만한 등산로에 위치시키면요, 등산객은 많이 움직여요. 완만하니까. 자, 그럼 반응이 쬐끔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럼 이건 탄력이라고 부르면 돼요. 두 번째 등산로는요,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조금 가다 지쳐요. 그럼 반응이 많이 와, 적게 와? 적게 와. 그럼 이거는 비탄력이라고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등산로는요, 등산로 아니에요. 일반 평지예요. 평지에 등산객을 위치시키면요, 뛰어갈 텐데 반응이 엄청나게 와요. 안 지치고. 그럼 이거는 완전 탄력이라고 부르면 돼요. 완전 탄력. 문제는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요, 수직이잖아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반응이 없는 거지. 그럼 이런 길 어떻게 부르냐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세요. 공부를 해놓으시고 탄력성과 기울기간에는 경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습 좀 해봅시다. 수직이면 뭐라 그래요?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이렇게 그냥 제가 기울기를 제시하면 바로바로 탄력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뇌를 거치지 않고 입이 또는 손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한 번 더 해보죠. 수평, 완전 탄력. 수직,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 예? 비탄력. 뭐 탄력한 것 같은데? 예. 완만하면 탄력.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해보세요, 혼자. 완전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완전 탄력, 그 다음에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대신 완만하다, 가파르다 많이 내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대신 수평, 수직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탄력성만 너무 이제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목을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가격 탄력성을 중점을 두고 배우실 텐데요. 가격 탄력성은 일단 종류가 5가지예요. 종류가 5가지. 일단 기준값은 1이에요. 기준값은 1.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은 무한대고요. 요거 한번 대답해 볼래요? 가격 탄력성 기준값이 얼마? 1. 최소 0. 최대 무한대. 그럼 1이면 뭐라 그러고?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근데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좀 있어야 됩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탄력성의 종류는요, 최소값이 0이에요. 최소값이 0이란 말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값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가격 탄력성을 배우시게 되는데 가격 탄력성의 종류는 딱 2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2가지밖에 안 배우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근데 제가 탄력성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혹시 A의 비탄력성 이런 말이 시험에 떴다. A의 비탄력성 시험에 뜨면요, 반드시 뒤에 것 변화율분의 앞에 것 변화율이에요. 이것 변화율분의 이것 변화율이에요. 그럼 뭐 변화율분의 B 변화율분의 뭐 변화율? A 변화율. B 변화율분의 A 변화율. 항상 뒤에 것 변화율분의 앞에 것 변화율이에요. 그럼 정리합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되셨어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뒤에 거 변화율분의 앞에 거 변화율, 뒤에 거 변화율분의 앞에 거 변화율. 그 다음에 항상 밑에 걸 먼저 읽어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변화시켰을 때?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거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늘어 줄어.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은 늘고. 자, PQ가 법칙인데요.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늘어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3글자로 반비례라 그래요. 한 글자로는 역, 부호로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맞아요? 가격과 수요량은 그러면 마이너스 관계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가격을 10% 올려요. 가격을 10% 올리면 수요량은 20% 줄어요. 그럼 가격을 10% 내리면 되지 않느냐? 가격 10% 내리면 수요량은 20%가 늘어요. 즉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은 뭐하고? 줄고,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요. 그 탄력성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10분의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0분의 플러스 20도 마이너스예요. 아까 제가 가격 탄력성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최소값이 얼마? 0. 기준값은 1. 최대값은 무한대. 그럼 최소값이 0이란 말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없으면 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를 없애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이게 절대값인데 한번 칠판 보시죠.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얼마죠? 2고요. 이걸 절대값이라고 읽어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절대값. 예.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얼마예요? 2예요. 절대값의 의미는요, 안에 있는 부호 신경 쓰지 않고 다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 여기다가 절대값을 딱 씌우면, 절대값을 딱 씌우면, 원래는 뭐였던 게, 마이너스 2였던 게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결국, 수의 가격 탄력성은 뭐 덕분에? 절대값 덕분에 최소값 얼마? 0. 기준값 얼마? 1. 최대값은 뭐? 무한대.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절대값 씌우면 절대 안 납니다. 자, 보세요. 가격을 10% 올려요. 그럼 공급량은 20% 증가한다? 응? 자,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반비례? 비례 한 글자로. 정을 부호로. 플러스.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가격을 올리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을 내리면 공급량이 줄어요. 따라서 얘는 절대값 없이도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최소값 얼마? 0. 기준값 1. 최대값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 중 유일하게 절대값 나오는 공식은 누구밖에 없다? 수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 중 유일하게 절대값이 나오는 공식은 누구밖에 없다? 수의 가격 탄력성밖에 없다. 그럼 왜 수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을 붙이는 줄 알아야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로 움직여, 반비례로 움직여? 반비례 한 글자. 역을 부호로. 마이너스.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로밖에 안 움직이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뭐를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들어준다. 요거 됐습니까? 안 돼도 됐다고 하세요. 안 돼도 됐다고 하세요. 안 됐으면 어떡할 거야 이제? 이거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산 문제. 제가 원래 인문과정에서는 계산 문제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큰 계산 문제가 아니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험 이렇게 나온다니까? 기가 막혀요 진짜. 보세요. 가격을 4% 인상시켰다. 가격을 4% 올렸대. 수요량이 8% 줄었대. 가격을 4% 올리고 수요량이 8% 줄었대. 그럼 탄력성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탄력성 얼마? 2. 조심하셔야 될 게 원래는 마이너스 2가 맞아요. 가격을 올리고 수요량이 줄면 마이너스 2가 맞는데 뭐를 씌우니까? 절대값을 씌우니까 그냥 뭐 나온다? 2가 나온다. 이게 계산 문제야. 계산 아니야. 계산 사실 이건 계산 아니에요. 뭐 계산했는데 진짜 이건 진짜 솔직히 이건 계산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요, 부동산학개론에서 숫자만 나오면 계산 문제래. 숫자만 나오면. 그래서 그 이후로 나도 이것도 계산 문제 넣어요. 사실 우리 계산 문제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7개, 8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7개, 8개 나온다 하는데 그 다 사실은 진짜 계산해야 될 건 몇 개 안 돼. 한 서너 개 정도? 그 나머지 서너 개 정도는 계산을 가장한 안 계산이에요. 그 진짜 인간적으로 적은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4% 변하고 수요가 8% 변하면 4분의 8이니까 얼마? 2. 탄력성 값은 2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쌤 이렇게도 시험이 나오나? 기출 문제예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잘 보세요. 가격을 4% 인상시켰다. 그리고 탄력성이 2다.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량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렇게 잠깐 대답하지 마요. 옆 사람 듣고 눈치챌 수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요. 알겠어요? 대답하지 마요. 그래놓고 이제 오지선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은 이제 2% 증가. 2번은 2% 감소. 3번은 8% 증가. 4번은 8% 감소. 5번은 이제 4% 증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자꾸 답을 하지 말라 그랬냐면요. 순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순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발합니다. 가격이 4%는 어땠죠? 올랐죠. 맞아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 왜 줄어? 법칙 그러시면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법칙 그러시면 다 해결돼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는
수요법칙.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야. 한 글자로는. 역, 부호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는다, 준다. 준다. 왜 준다? 법칙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량이 준다.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된 거 보이십니까? 요걸 다 날려요. 증가된 거 다 날려요.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1타 3피라고 합니다. 1타 3피. 다른 거 한 개도 안 했어요. 법칙만 했어요. 가격이 많으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맞아요? 법칙. 그러니까 수요량 가격이 지금 상승했는데 수요량 증가돼 있다 하는 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거 몇 개? 2개 남았죠. 맞아요? 그 중에서 자 따라하세요. 몇 배 하시면 돼요. 시작. 몇 배. 그러니까 몇 배 하시면 됩니다. 4, 2. 계산 문제 아니라니까. 이게 뭔 계산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몇 프로? 8%가 감소하면 됩니다. 맞아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문제 하나 더 내봅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가격이 4% 하락했다. 탄력성은 0.5다. 잠깐 대답하지 마세요. 옆 사람 듣고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마세요. 그때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는가? 이런 문제가 심에 딱 뜬 거예요. 일단 순서 지켜달라 그랬습니다. 가격이 뭐 있으니까? 하락했으니까 수요량은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왜 증가해야 돼? 그게 법칙이니까. 증가해야 돼. 법칙. 증가. 그래서 일단 1타 쌍피라고 하는데 2번 4번이 날아갑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되어 있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몇 배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4에 0.5면 얼마? 2. 그럼 2%가 뭐 된다? 증가.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쉬운 문제가 시험에 나오나? 입문 과정에서 지금 한번 들었는데 귀에 콕콕 박히는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나? 이 심리학은 많이 틀려요.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 중에 절반이 틀려요. 뭐는 잘하냐면 몇 배는 잘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 8%는 잘해요. 8%는 잘하는데 뭐를 잘 못하시냐면 증가 감소를 갖다가 시험장 가서 새까맣게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 똑같이 한번 내보고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아까 4%가 상승했다 그랬죠? 그리고 탄력성이 2라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8% 증가 이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8% 증가되겠네? 이렇게. 증가되겠네? 하고. 그리고 이제 장렬히 전사하시는 거예요. 장렬히 전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가서 뭘 까먹어버리냐면 그 유명한 법칙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로 움직여요? 반비례로 움직여요? 반비례. 가격이 많은 순간, 상승하는 순간 수요량이 감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 4번 중에 이걸 체크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심장에 가시면. 근데 답이 4번인데 이걸 3번을 많이 체크한다고. 3번을 많이 체크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뭐를 지켜달라고 그러면 순서를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순서. 가격이 많으면 상승하면 일단 수요량은 뭐 해줘야 돼? 감소해줘야 돼. 수요량 증가되는 거 다 날려. 날리고 나면 없는데 어떻게 체크할 거야? 없는데. 그러고 나서 몇 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 진짜. 한 번도 안 나왔다. 잘 들어야 돼요. 탄력성이 3이다. 보고 계세요? 수요량이 6% 증가되려면 대신 느낌 맞죠? 가격을 얼만큼 대답하지 마세요. 옆 사람 듣고 눈치 챌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마세요. 문제 나갑니다. 어, 18% 상승, 18% 하락, 2% 상승, 2% 하락, 그 다음에 6% 하락. 이렇게 시험에 떴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 가격을 뭐 해야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하락해야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왜 가격을 하락해야 수요량이 증가됩니까? 법칙.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법칙 그러면 돼요. 가격을 하락해야 수요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 뭐 돼 있는 거? 상승돼 있는 거 다 날리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면 일타쌍피라고 하는 거죠. 법칙만 했는데. 가격을 하락시켜야 수요량이 증가된다. 맞아요? 이번엔 몇 배가 아니고 그 숫자로 나눠주면 돼요. 아까는 몇 배에서 올리면 되고, 이제는 나누기 해서 밑으로 내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6을 3으로 나눠봐 얼마? 2. 그럼 몇 프로? 2% 하락.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저를 보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3가지 유형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를 다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 나올 게 없다니까.
나중에 좀 더 깊은 계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빼고.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시작.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다시 공식 한번 다시. 뭐 어떻게 해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해주셔야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시작.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맞아요? 예. 이거 주고 이거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 주고 이거 물을 수 있냐고. 이게 제일 쉽다고. 알겠어요? 근데 뭘 묻냐면 그동안 시험에서는 이걸 주고 이걸 물을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mp3로 또 안 받아들이면 환장합니다. 이거 귀로만 들으면 환장한다고. 이거 주고 이거 묻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쉽다고 어렵다고? 쉽다고. 근데 요거 주고 요걸 묻는 경우가 있다고. 요거 주고 요걸 묻는 경우가. 요거 주고 요걸 물을 때는요 2단계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상승시킬 때는 수요량 뭐 감소, 가격을 하락시켰을 때는 수요량 뭐 증가. 왜? 법칙. 그리고 몇 배에서 이거 올리면 되잖아. 됐어요? 두 번째, 한 번도 안 난데 시험에서는 이거 주고 이걸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 주고 이걸 묻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 똑같습니다. 수요량이 증가되려면 가격이 뭐 해야 되고? 하락. 수요량이 감소되려고 그러면 가격은 상승. 왜? 법칙. 그리고 요거로 나눠서 여기 쓰면 돼요. 아까는 곱해서 올리면 되고 이제는 나눠서 내리면 되고. 올릴 때는 뭐해서 올리고 곱해서 올리고, 내릴 때는 나눠서 내리고. 되셨습니까? 예. 이게 그 유명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었습니다. 계산 문제까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입문과정에서 11월달 입문과정에서 기출문제를 끄집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유례 없는 수업인데 올해 12월 27회 대비는 자꾸 기출문제를 연관지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대비를 하는구나 라고 염두에 둘 수 있게끔. 그래서 입문과정이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여러분들 수업에 도움이 되는 용어 정리하고 끝내고 그런 수업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예, 박수까지는 뭐. 예, 축하드립니다. 예. 참 무슨 전생에 나를 구했는지 복이 있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수의 탄력성은 기준값이 얼마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예, 1이고. 1은 뭐라 불러요?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를 시험에서 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수요가 탄력이냐?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이냐? 이걸 대답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잠깐만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림. 일단 밑에 게 자극 맞나요? 위에 게 반응 맞나요? 그럼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반응 많이 오면 뭐라 부르고? 탄력. 반응 쬐끔 오면 비탄력. 반응 안 오면 완전 비탄력. 반응 엄청나게 오면 완전 탄력. 반응이 오긴 오는데 자극 준 만큼만 반응이 오면 단위 탄력. 기억나시죠? 예, 그럼 출발합니다. 자, 대답하세요. 가격을 올립니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격 올리면 수량은 늘어 줄어? 왜 줄죠? 법칙이죠? 예. 그러면 수량이 준다는 것은 이제 안 사,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를 갖다가 제가 입체적으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올려드리면 사람들이 안 사,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안 사, 그러면서. 지금 도망가는 거 보이세요? 가격 올려드리면 안 사,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거 보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도망을 많이 갔어요? 적게 갔어요? 많이 갔네. 그러니까 반응이 쬐끔 왔어? 많이 왔어? 이걸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도 가격 올렸다면 도망갔어? 안 갔어? 갔어. 근데 한 놈만 도망갔어. 반응이 많이 왔어? 적게 왔어? 적게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어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자, 지금부터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 올렸더니만 도망 잘 가면 수요가 탄력. 가격 올렸을 때 도망 가긴 가는데 잘 못 가면 수요는 비탄력. 이번 가격 내려보겠습니다. 가격 내리면 수요량은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왜 증가해야 돼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건 사러 오는 거 맞습니까? 첫 번째는 엄청 사러 왔어요. 내렸더니만. 엄청 사러 들어왔어요. 그럼 수요가 뭐? 탄력. 가격 내렸더니 사러 오긴 사러 오는데 한 놈만 딱 사러 왔어요. 그럼 반응이 적게 왔지? 그럼 수요가 비탄력. 결론 냅시다. 자, 가격 올렸을 때 도망도 잘 가고, 가격 내렸을 때 많이 사러 오고, 그러면 수요가 뭐? 탄력. 가격 올렸을 때 도망도 잘 못 가고, 가격 내렸을 때 사러 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수요는 비탄력. 자, 그럼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비탄력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는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적으면 수요는 비탄력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대체재가 많다는 말 자체가 도망갈 데가 많다는 얘기야. 맞죠? 대체재가 적다는 얘기가 도망갈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콜라라는 재화와 쌀이라는 재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콜라가
한 캔에 500원이에요. 애를 드는 거야. 쌀은 한 가마니에 20kg 한 가마니에 애를 드는 겁니다. 5만 원이에요. 근데 콜라는 대체재가 많은 편이야. 콜라 대체재는 사이다, 환타, 밀키스, 오란시, 암바사 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사이다도 500원, 환타도 500원, 밀키스도 500원이에요. 대체재가 많고요. 근데 콜라 가격을 50원만 달랑 올렸어요. 50원만 달랑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콜라 사 먹던 사람들 일부가 사이다 값버리고 일부가 환타 값버리고 일부가 밀키스 값버려요. 그럼 수익량이 많이 줄었어, 적게 줄었어? 많이 줄었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수익은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쌀은요, 마땅한 대체재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쌀을 대신할 수 있는 재화가 많지는 않다. 그러면 쌀은요, 5만 원 하던 걸, 아까처럼 50원 달랑 올리는 게 아니고 7만 원으로 올립니다, 7만 원으로. 올려도 수량이 줄긴 줄겠지, 쌀이 비싸니까. 하지만 조금밖에 안 줄어요. 대신할 재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럼 다시, 가격을 내려볼게요. 500원 하던 콜라를 450원으로 떨어뜨립니다. 반대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이다 먹던 놈 콜라로 오고 환타 먹던 놈 콜라로 오고 밀키스 먹던 놈 콜라로 와요. 수요량이 엄청 늘어버립니다. 수요가 탄력적이 돼요. 근데 쌀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를 2만 5천 원으로 반값 세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러 오는 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쌀 땐 하루 3끼 먹던 걸 10끼 먹나? 20끼 먹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늘긴 늘겠지. 떡도 많이 해먹고 늘긴 늘겠지만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두 번째, 시간을 충분히 줬을 때와 장기라 그래요. 시간을 얼마 안 줬을 때 단기라 그래요. 어떨 때 수요가 탄력이고 비탄력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간을 충분히 줬다. 장기에는 그 기간 동안 대체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야.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근데 시간을 조금밖에 안 줘. 단기는 대체재를 많이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자, 전환이 용이하다란 말은 도망가기가 쉽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 반대로 전환이 곤란하다. 용도 전환이 곤란하다. 그러면 이건 도망가기가 어렵다는 얘기 맞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상공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주거용과 상공업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의 공통점은 셋 다 주거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는 게 쉬우냐? 예,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에요. 하루 만에 되느냐? 예, 1544에 영구이사로 전화하면요. 하루 만에 포장 딱 해가지고 이사 딱 해줍니다. 주거용은요,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 전환이 쉬워요. 도망가기가 쉽다고. 수요가 탄력적이 돼요. 근데 상업용과 공업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호프집도 상가에 있나요? 노래방도 상가에 있나요? 호프집에서 노래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호프집 다 치워야 돼요. 그죠? 집게 다 빼야 됩니다. 다 빼고 노래방 하려고 그러면 방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노래방 기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이런 거 다 새려야 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됩니까? 절대로 안 될 텐데? 그럼 주거용에 비해서 상업용은 전환이 어렵다. 공장은 다 합니다. 자, 가방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을 하려고 한다. 골치 아픈데 이거. 가방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싹 밀고요. 전력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설기, 기계 다 바꿔야 됩니다. 전환이 어렵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됐어요? 계속 갑니다. 사치제라는 재화가 있어요. 필수제라는 재화가 있고. 자, 꼭 필요한 재화를 필수제라고 하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게 사치제라 그래요. 사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싸다. 그것도 맞아요. 사치제. 두 번째는요. 싸더라도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닐 때 그걸 사치제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요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똑같은 색깔의 볼펜을 갖다가 20자루 가지고 있는 거야. 20자루. 완전 똑같은 볼펜을 20자루 가지고 있는 거야. 볼펜이 이렇게 막 고가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옆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볼펜 그거 똑같은 색 20자루는 좀 심하지 않나? 19자루는 사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훈훈한 대화죠. 예. 이 사치는 꼭 비싼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재화가 아닐 때 사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대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쌀과 같이 필수적인 재화들은요. 가격을 올렸을 때 수량을 많이 줄여? 못 줄여? 못 줄여.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사치제는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쌀 때 많이 사놔도 되고요. 비쌀 때 많이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인 편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저는 여러분들 필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쌤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건가? 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필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필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하면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 지금 수업 시간에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물을 테니까 저를 보시고 칠판 보고 대답하셔도 돼요.
벌써 다 지웠으니까. 탄력과 비탄력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 속도 0.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초. 지금 대신에 대답하시면 집에 가서 복습할 게 별로 없어. 대답 안 하시면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냐? 아니면 수업 시간에 웬만한 걸 다 해결할 거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탄력과 비탄력으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OX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을 때는 탄력과 비탄력으로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출발합니다.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 많으면 탄력,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 곤란하면 비탄력, 필수제는 비탄력, 사치제는 탄력,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 곤란하면 비탄력, 상공업용은 비탄력, 주거용은 탄력. 방금 한 번도 안 틀리신 분들은 요거 시험장 가서 틀릴 가능성은 10%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처음 들었잖아, 나한테 이거. 나한테 내가 이거 처음 강의했는데 이거? 처음 들었죠? 그리고 내가 이거 암기할 시간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요. 맞죠? 아, 선생님, 그럼 내가 이해를 했겠지. 이해를 해서 대답을 하기에는 내가 반응 속도를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누구 덕분에? 내 덕분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면 탄력, 비탄력 한 번만 더 합시다.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됐어요? 자, 대체제가 많아요. 탄력. 그 다음에 단기예요. 비탄력. 상공업용이에요. 비탄력. 사치제예요. 탄력. 그 다음에 단계예요. 비탄력. 대체제가 적습니다. 비탄력. 주거용입니다. 탄력. 전환이 용이합니다. 탄력. 그 다음에 필수제입니다. 비탄력. 장기예요. 비탄력. 전환이 곤란해요. 비탄력. 상업용, 공업용입니다. 비탄력. 대체제가 적습니다. 비탄력. 장기예요. 탄력. 상공업용 부동산이에요. 비탄력. 전환이 용이에요. 탄력. 사치제입니다. 탄력. 대체제가 적습니다. 비탄력. 필수제입니다. 예? 하나씩 나오지. 필수제입니다. 비탄력. 상공업용. 비탄력. 전환이 용이합니다. 탄력. 대체제가 많습니다. 탄력. 단기입니다. 비탄력. 그다음 사치제입니다. 탄력.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탄력. 전환이 곤란합니다. 비탄력. 됐습니다.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인지,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총수입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총수입. 사실 유명한 얘기인데. 총수입은 이제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사실 없는데, 가격 곱하기 수량. 사실은 P 곱하기 Q예요. 가격은 프라이스 맞습니까? 양은 퀀티티 Q 맞습니까? 예. 가격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면 총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쓰면서도 손 부끄러워요.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 보이세요? 손 부끄러워요, 사실은. 왜 손 부끄러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갔더니만 드디어 이제 붕어빵 아저씨가 등장을 한 거예요. 붕어빵 아저씨가 붕어빵 한 마리를 갖다 500원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요즘 장사 잘 되십니까? 지금 몇 개 파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100개 파셨대, 지금까지. 100개.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손에 총 수입이 얼마 들려 있습니까? 5만,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500원 10개가 하면 5,000원이고 100개면 5만 원, 예. 5만 원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라는 말은 사실은 공식이라고 쓰기에도 상당히 좀 부끄러운 개념입니다. 판매 가격에서 그동안 판매한 수량을 곱하면 그 아저씨 손에 들려있는 총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음날 갔더니 아저씨가 1,000원 받아요. 500원 안 받고. 자,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을 내렸어요? 올렸어요? 올렸어요? 그럼 수입은 1,000원이 아니고 1,000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수입이 10만 원 되겠네? 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죠. 양이 늘어 줄어? 왜 줄어? 법칙입니다. 이상 소리 하지 마시고 법칙. 다음날 갔더니 아저씨가 2마리를 갖다가 500원에 파는 거예요. 반값 세일이래. 결혼 10주년 반값 세일이래. 저희 집 앞에 그런 분이, 저희 집 앞에 내내치킨이 있거든요. 내내치킨은 있는데 요즘 치킨 17,000원, 18,000원 정도 안 합니까? 예. 결혼 3주년 기념 10,000원으로 팔더라고요. 아, 보기 좋더라고요. 시켜 먹어야지 싶어서 시켜 먹었어요. 그런 분위기시더라고요. 결혼 3주년 내내 치킨 10,000원.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 3주년 250원 반값 세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25,000원 됩니까? 아니지. 양이 느니까 25,000원보다 더 되지. 자, 그래서 기업의 총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뿐만 아니고 가격뿐만 아니로 뭐도 같이 있다. 수량도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둘을 같이 볼 수 있는 개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를 변화시켰을 때 누가?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기업에서 가격을 인상할지 인하할지
인상은 고가 전략이고요. 인하는 저가 전략이에요. 기업에서 가격을 인상할지 인하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상은 고가 전략이고요. 인하는 저가 전략이에요.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인상해버렸다. 다 도망가버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가버린다고요. 그럼 수입이 늘어 줄어? 줄어. 가격제가 몰렸다가 피보는 거야. 반대로 가격을 내리면요. 어떻게 돼요? 엄청 사러 옵니다. 맞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박리담회라고 합니다. 박리담회. 자, 가격 조금 내리면 당장의 이유는 늘어 줄어? 줄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한다면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 박리담회 하는 거 보고 얘도 박리담회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가격을 내렸어요. 얘는 박리소매가 돼요. 박리소매가 된다고. 가격을 내려드리면 별로 안 사러 와. 사러 오는 놈이 별로 없어. 수입이 오히려 줄어. 반대로 얘들은 가격을 뭐 해도 올려도 도망을 잘 가? 못 가? 못 가. 그러면 무슨 전략이 좋아? 고가 전략이 좋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수요가 탄력적인 저하는 무슨 전략이 좋고? 저가 전략이 좋아요.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이. 비탄력적인 저하는 고가 전략. 여러분들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의 사장님이신데 우리 기업에서 판매되는 저하가 수요가 탄력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때는 가격을 많은 게 내려서 저가 전략을 펴는 게 총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에서 판매되는 저하가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럴 때는 가격을 많은 게 인상하는 게, 즉 무슨 전략이? 고가 전략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만 나중에 자격증 따시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자영업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소속 공인중개사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받으시고 절대로 개업하시면 안 돼요. 자영업과 맞지 않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모르고 자영업하면 큰일 나. 자, 다시. 내가 판매하는 재화가 수요가 탄력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무슨 전략? 저가 전략. 가격을 조금 내려서 많이 사러 오게끔 만들어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판매되는 재화가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때는 무슨 전략? 고가 전략. 가격을 좀 인상시키는 전략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동통신 3사가 있어요. 이동통신 3사가 SK텔레콤, SKT, 그다음에 LGU+, 그다음에 KT,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동통신 3사인데, SK텔레콤을 쓰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자부심이 있대요. 뭔 자부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부심이 있대요.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 40, 50대층들은요 SK텔레콤을 써야 된다는 자부심이 있대요. 그걸 왜 씁니까? 그러니까 잘 터진대. 진짜 옛날 휴대폰 처음 나올 때 90년대 후반에 막 잘 터지고 안 터지고 이런 거 있었잖아. 요즘 다 잘 터지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이분들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수요가 비탄력적인 편이에요. 근데 좀 젊은 계층이 많이 쓰는 통신사가 LG나 KT 이런 게 젊은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기본요금이라든지 가입비라든지 요금제 같은 게 SK텔레콤이 좀 비싸요. 왜냐하면 얘들은 고가 전략으로 가도 많이 안 줄거든, 수요는. 그래서 고가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젊은 계층들은 정보에도 빠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좀 많이 이동해오고 하거든요. 번호 이동도 해오고. 그래서 LG나 KT는요 요금제도 조금 저렴한 편이고, 아니면 뭐 가입비라든지 이런 게 좀 쌀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얘들은 수요가 탄력적인 애들이니까 저가 전략이 총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인 것들은 가격을 인하시키는 정책이, 수요가 비탄력적인 놈들은 고가 정책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은 게 이거 남았네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대답해 주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를 분해? 가격의 변화를 분해 공급량의 변화를. 맞아요? 뒤에 거분 앞에 거 기억납니까?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가격을 올립니다. 자, 대답 잘 하셔야 돼, 이번에는. 가격을 올리면 공급량은 늘어, 줄어? 왜 늘어? 그렇지, 법칙. 많이 늘 수도 있나? 쬐끔 늘 수도 있고, 전혀 안 늘 수도 있나? 예. 많이 늘면 반응 쬐끔 왔다, 많이 왔다. 많이 왔다. 공급이 탄력적이다. 적게 늘면 공급이 뭐하다? 비탄력적이다. 전혀 안 늘면 공급이 뭐하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0에 나올 수 있는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5개 다 볼 필요도 없어. 공급의 가격 탄력성 딱 3개만 보면 돼. 절 보고 대답하세요.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 올릴 때 공급이 잘 된다. 됐어요? 그때는 공급이 뭐? 탄력. 가격 올려도 공급이 잘 안 된다. 공급. 비탄력. 가격 올려도 공급이 전혀 안 된다. 공급은 완전 비탄력.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 따라 한 번만 해주세요. 물리적 공급 해봐요. 시작. 이거 안 하면 후회할 텐데. 한 번 더.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국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 전체. 토지를 볼 때 국토 전체 다를 물리적 공급으로 봐요.
자, 그러면 우리 국토량은요. 국토 안에서 지네들끼리 산지가 개간되고 뭐 그다음에 농지가 개간되고 해서 탄지가 택지로 바뀌고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국토 전체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가격을 아무리 올리고 내리고 하더라도 국토 전체를 본다면 양의 변화는 없다.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공급이 많이 된다, 조금 된다, 전혀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공급을 완전 비탄력이라고 얘기한다니까. 다시. 제가 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를 떠올린다고요? 국토 전체. 맞아요? 국토 전체는 지네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든 국토량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국토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은 전혀 안 된다. 똑같다.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 부른다? 완전 비탄력.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세로축 가격, 가로축 양, 물론 공급량 해놓고 갑자기 이런다니까. 이게 뭐예요? 수직이거든. 뭐라고요? 수직. 그리고 이걸 갖다 물리적 공급이라고 얘기해버린다니까. 대답하세요. 물리적 공급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완전 비탄력적인 것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저거 했던 거 등산객 올리고 했던 게 경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 맞습니까? 기울기는 뭐다? 수직.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라는 말과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럼 또 대답하세요. 원래는 공급 곡선의 모양은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원래 공급 곡선의 모양은 수직이야? 우상향이야? 우상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대답하세요. 이거 우상향이 아니야, 이거. 맞지? 이거 우상향이 아니야. 맞지? 둘 다 우상향인데 뭐가 달라? 기울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급 곡선이 맞고 이것도 공급 곡선이 맞는데 이 공급 곡선은 탄력이라 불러? 비탄력이라 불러? 왜 탄력이라 부르지? 완만하니까. 이유가 없어. 완만하니까. 완만하니까. 이 공급 곡선은 뭐예요? 비탄력. 왜 비탄력이라 부르죠?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근데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간이에요. 뭐라고요? 자, 너 공급해. 그리고 시간 충분히 줬다. 장기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야, 너 공급해. 그래놓고 시간 쬐끔밖에 안 줬다. 그걸 뭐라 그래요? 단기라 그래요. 그럼 대답하세요. 장기는 공급이 잘 됨, 잘 안 됨? 잘 되지. 시간 많이 줬으니까. 그럼 공급이 뭐하다? 탄력이고 기울기는 뭐하다? 완만하다. 하지만 단기는 시간 쬐끔밖에 안 줬으니까 공급이 잘 됨, 안 됨? 안 됨. 공급이 뭐하다? 비탄력이다.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단기는 공급이 어떻고 장기는 공급이 어떤지가 작년 기출 문제라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80%가 여기서 나와요. 80%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다른 거 공부하지 맛이 없어서.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시면 후회하실 거야. 물단장 해봐요. 시작. 따라하는 게 좋을 텐데. 안 따라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뭘까요? 따라하시는 게 좋을 텐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를 위한 수업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인데 나는 물단장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물단장 해봐서 소용없는데 안 따라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뭘까요? 잔소리 듣기 싫으면 물단장 하시지. 알겠어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단장. 근데 절대로 손으로만 물단장 하면 안 돼. 입으로만 물단장 하면 안 돼. 손으로. 자, 따라하세요. 단. 너무 누우면 안 돼. 약간만 이렇게. 장 다 누우면 안 돼.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물단장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단장. 끝이야, 이걸로 그냥. 물리적 공급곡선은 모양이 수직,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 단기는 비탄력, 기울기는 가파르고 장기는 탄력,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래서 물단장 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거 적고 하시는 분들, 적으신 분들 옆에다 쓰세요. 이럴 필요 없음이라고 쓰세요. 적고 계신 분 적었는데 마무리 지으시고요. 옆에다 이럴 필요 없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냥 물단장 끝나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곡선은 뭐예요?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는 비탄력의 가파르고 장기는 탄력의 완만하다. 여기서 80% 나옵니다. 여기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물단장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17쪽. 교재 17쪽 가시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옵니까?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식 제일 앞에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절대값 씌워져 있습니까? 그거 공식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되어 있는 거 크게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절대값까지 씌운 것까지를 동그라미 좀 치고. 되셨어? 예. 내려오시니까 바로 이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5개가 나옵니까? 자, 읽을게요. 탄력성 0일 때 완전 비탄력 보이세요? 옆에 수직의 동그라미. 탄력성 1보다 작으면 비탄력 보이세요? 옆에 가파름의 동그라미. 탄력성이 1일 때는 직각삼곡선의 동그라미 하지 말고요.
동그라미 했어요? 칼로 긁어내세요. 그 동그라미 하면 안 돼. 앞에 단위 탄력적이란 말이 있습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탄력성이 이를 때는 뭐라 부른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직각삼각선은 안 중요해, 이번에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중요해. 그 밑에 탄력성 1보다 크면 뭐라고 부르는데? 탄력적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길기가 뭐? 완만의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탄력성이 무한될 때는 완전 탄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기울기가 뭐? 수평의 동그라미. 그래서 기울기는 4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대답하세요. 완전 비탄력이면 기울기, 수직, 비탄력이면 기울기, 가파름, 탄력이면 기울기, 완만함, 완전 탄력적일 때 기울기, 수평. 탄력성이 이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 단위 탄력이라고 부른다. 그게 핵심이라고요. 알겠습니까?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가로 3번에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나옵니까? 자,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대체제 많거나 잠기면 탄력, 대체제 적거나 당기면 비탄력, 용도 전환이 용이한 주거용은 탄력, 용도 전환이 곤란한 상검용은 비탄력, 사치제는 탄력, 필수제는 비탄력. 지금 체크하고 계신 분 집에 가서 또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우리 외웠어 안 외웠어? 외우기도 했고 이해도 됐고 다 됐잖아. 그러면 그런 의지로 가로 3번을 그냥 넘어갑시다. 집에 가서 안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거기다 하라고. 가로 3번을 집에 가서 안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는 집에 가서 공부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체크하고 싶어 죽거든. 아, 쌤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라도 하는 순간 집에 가서 그걸 보게 된다고. 넘어갑시다 그냥.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 1월 달에 이거 또 한번 반복시켜 드릴게. 3월 달에 좀 또 반복시켜 드릴게. 7월 달에 반복시켜 드릴 때쯤 되면 됐다 좀 그만하자 좀 한다니까. 진짜인데? 비웃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집에 가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가로 4번으로 갑니다. 수요의 탄력성과 임대부동산의 총수입이란 글자가 나옵니까? 자,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요랑 P 곱하기 Q 맞습니까? 근데 박스 첫 번째 보니까 탄력적이란 말이 보이죠? 박스 안에 첫 번째 탄력적 옆에다 쓰세요. 탄력적 옆에다가 저가 전략이라고 쓰세요. 저가 전략이라고 쓰세요. 한 칸 내려오니까 비탄력적이란 말이 나옵니까? 앞에다 쓰세요. 옆에다 쓰세요. 고가 전략이라고 쓰세요. 밑에 세 개는 안 봐도 돼요. 자, 그럼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이 좋아? 저가 전략이 좋아? 저가 전략. 저가 전략 하면 4글자로 말할 수 있다. 그걸 박리담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을 쓰면 소매가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도 돼, 이때는. 무슨 전략이? 고가 전략이. 됐어요? 예. 내려오시니까. 2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2번 제목 수요의 소득 탄력성 글자에 소득 동그라미. 2번 제목 수요의 소득 탄력성 글자에 소득만 동그라미. 그리고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공식 보니까 소득의 변화율 분의 박스 안에 수요량의 변화율 돼 있습니까? 공식 크게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가서 1번에 정 동그라미, 2번에 열 동그라미, 3번에 중 동그라미. 자, 그럼 대답하세요. 소득에 뭐라고 외친다? 정열중. 정 앞에다가 플러스 표시. 플러스. 열 앞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중 앞에다가 제로 표시. 쌤, 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강의를 꼭 들으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옵니까? 제목에서 교차라는 글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식을 동그라미 합니다.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한 놈 뭐 떴고? 가격. 나머지 한 놈 수요. 그 다음에 대체제 대동그라미, 보완제 보동그라미, 독립제 독동그라미. 그럼 대답하세요. 교차해. 대보도. 대 앞에다가 플러스 표시. 보 앞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독 앞에다가 제로 표시. 다시 교차해. 대보도. 교차해 대보도 됐어요? 예. 오른쪽.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나옵니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식 한번 확인할게요.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라는 공식 나옵니까? 공식 동그라미 한번 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가로 2번에 가시니까 공급 곡선 나옵니까? 1번에 물리적 공급 곡선 옆에 밑줄 쭉 그으세요.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 공급 곡선 옆에 밑줄 쭉 그으세요. 탄력적의 완만. 장기 공급 곡선 옆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단기 옆에 밑줄 그으세요. 비탄력의 급함. 장기 옆에 밑줄 그으세요. 탄력적의 완만. 하셨어? 첫 번째 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물단장. 첫 번째 글자에 물단장 동그라미 했습니까? 손으로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시작. 물단장. 하면 대답하세요. 물리적은 뭐예요?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는 비탄력의 가파름. 장기는 탄력의 완만.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 지금 수업한 게 얼마나 유명한 건지 모르죠. 그 유명한 탄력성이었습니다. 탄력성. 우리 수험생들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사경을 헤매는 파트 탄력성이었습니다.
제가 탄력성에서 필요한 기초들은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난이도 관계없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